가족의 변화. 과연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가족들의 해체, 이혼이라는 것이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럴수록 어려움을 우리는 애정에 기초한다. 가족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똘똘 뭉쳐졌나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의 다양한 변화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측하고 대변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가족 관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의 형태나 기능, 가족의 변화를 예견한다. 앞으로 가족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양해질까요? 가족이 가지는 기능이 이 많은 기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질까요? 예전에는 우리 분유가 엄마젖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좋습니다라고 분유를 광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돌이켜봤더니 가족을 돌보고 또는 양육하는 많은 일들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문제를 최소화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가족으로의 회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중교통에 보면 모유 수유에 대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기능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가족관계 연구의 중요한 필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활 주기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또는 가족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능력을 수집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여성들은 보통 양육이라는 어머니로서의 의무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경력의 단절을 가지고 오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생활 주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건들, 출산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이 여성 개인적으로 주는 역할들, 그리고 가족적인 차원에서 양육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겠죠. 아이를 어머니가, 주 양육자, 부모가 어떻게 양육했을 때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가, 부모가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주 양육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훌륭한 인성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연구 결과들이 결국 그 가족 또는 그 핵심 대상자인 어머니가 나의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족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 내릴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초적인 능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가족관계 연구의 또 하나의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가정, 사회, 국가 안에서 우리가 미래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져요, 노인 인구가 많아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변화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버타운을 좀 더 늘리기도 하고요. 노령연금을 지원한 나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출산수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지원을 적절하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관계 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학은 어떤 개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자, 그러면 이 가족관계학이 왜 필요하고 목적으로 두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